어렵죠? 많이 어렵죠? 오늘은 시험이 어려웠다고 좀 멘트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88쪽인가? 맞나? 88? 88 맞나? 아닌가? 거기요. 거기 한 장 넘기면 몇 쪽이에요? 맞아요? 88쪽. 여기도 내야 된대요. 여기. 이제 찍어요. 저 찍어요. 눌러 저 있죠? 네. 일주일 동안 잘 계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아무도 안 보고 싶었나 봐? 안 쳐다봐? 네. 조증인가요? 여러분들만 보면 기분이 좀 좋아지고 막 그래요. 네. 근데 목동에 오면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목동 하이퍼도 나가고, 이 양천구와 강서구가 나랑 뭐 풍수지리가 잘 맞나? 거기만 가면 목동 쪽이 학생 수가 제일 적거든요, 제가. 근데 기분이 좋아요. 왜 그럴까? 네, 모든 학원에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닐까요? 장난이고요. 네, 오늘 뭘 할 거냐면요. 오늘은 문화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문화에 대해서 배울 거고 88쪽에 갈 겁니다. 자, 먼저 이 문화의 이해의 의미와 이해라고 할 수 있는데, 와 이해에서 일단 첫 번째는 문화의 의미, 문화의 의미를 살펴볼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문화 요소에 관해서 살펴볼 거고, 세 번째는 문화 이해의 관점, 네 번째는 문화 이해의 태도. 이걸 배울 건데, 여기서는요, 문제가 얘랑 섞어서 나오기도 하고요. 얘 단독으로도 나오기도 하고요. 얘 단독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문화 파트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내용은 엄청 이해가 잘 되는데 그 골라내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특히 문화의 속성, 어디 갔어? 에이? 멍청이. 문화의 속성이 있는데 이걸 빼먹을 뻔했네. 자, 문화의 속성, 이거가 되게 어렵게 여러분 학생들이 느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들 생각을 하시고, 오늘은 문화 파트 1이 여기까지고요. 부양비 문제를 풀 거예요. 근데 부양비 어렵잖아요. 제발 제가 이렇게 다가가서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못해도 돼. 원래 못하는 거야. 원래 잘할 수가 없어. 잘할 수 없는데 다가가면 얼굴 시뻘개지고 막 그런단 말이야.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내가 해쳐? 니네 민석이야? 민석이 기억 안 나? 참여관찰법? 니네 민석이야? 나만 보면 그러고 그러게? 그러지 말고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쳐다봐서 잘 못하고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용조용히 얘기할게요. 그게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제발 그렇게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안 하는 걸 부끄러워해야지. 모르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배우면 되는 거니까. 연습하면 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저는 2월 달까지 여러분들이 도표를 완벽하게 하고 이제 연습하러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러거든요. 학생들이 선생님 이렇게 쉬운 게 도표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알겠죠? 네. 모르면 내가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얼굴 빨개지지 말고 같이 하는 걸로 합시다. 자, 그럼 먼저 볼게요. 문화의 의미. 자, 문화의 의미에서 문화는 우리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컬처라고 얘기를 하죠. 컬처라고 얘기하는데 이 컬처라는 말은 고대어 어디서 왔냐면 경작하다,
하다, 훈련하다, 훈련하다. 이런 말에서 출발해요. 컬처럴이라는 말에서 출발을 합니다. 경작하다는 얘기는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죠. 인간이 원시사회에서 정착생활을 시작을 한 이유가 이 경작 때문에 나타났을 거야. 그래서 경작을 하기 위해서는 집이 필요했고 그 집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생활 양식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활 양식들을 우리는 문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훈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훈련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얘는 후천적으로 학습되어진 것들이 문화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것들이에요. 자, 첫 번째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문화와 뭐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냐면 비문화를 비교를 해야 돼요. 우리 문화의 넓은 의미 이따가 배울 건데 문화의 넓은 의미는 인간이 가지는 생활 양식들을 우리는 문화라고 하는데 인간의 행동 모두가 문화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요. 저 점심을 안 먹었거든요. 배고파요. 이 배고프다. 이건 뭘까요? 문화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얘는 본능적인 거거든요. 이 문화라는 것은 본능적인 것이 아니라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학습되어지는 게 문화거든요. 그래서 비문화는 선천적으로 얻어지는 것들이나 본능적인 것들을 우리는 비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화와 비문화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배워야 되는 것이 좁은 의미의 문화와 넓은 의미의 문화를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 좁은 의미의 문화다라고 얘기하면 얘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평가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평가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좁은 의미의 문화는 우리가 보통 문화생활을 즐기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세련된 일들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고급스럽고 세련되고 발전적인 것들을 우리는 좁은 의미의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좁은 의미의 문화를 같은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문명이라는 것은 기술이 발전된 것들을 문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술이 발전되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미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발전된 것들, 이거는 모두가 다 비교해서 어떤 거야? 더 좋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평가적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문화생활을 즐기나요? 문화생활 즐기고 있어요? 어떤 거야? 영화는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고급스럽고 세련된 걸까요? 자, 그런데 영화도 문화생활인 이유는 과거에 돈이 있어야지 이런 공연을 볼 수 있었거든요. 뮤지컬, 또 오페라, 음악, 미술, 영화라는 거는 돈이 있는 귀족의 일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보는 걸 문화생활을 즐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요, 미술의 문외한이거든요. 미술사 책만 보면 잠이 와. 나한테 안 맞아. 이 그림이 왜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데도 좀 저는 설명을 풍부하게 하고 싶어서 책을 많이 읽거든요. 근데 안 맞아. 근데 신혼 때 우리 아내가 미술관을 가재요. 근데 나는 왜 내가 좀 미술관 관계에서는 안 생겼잖아? 아니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지. 왜 미술관을 갈까? 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갔는데 그림만 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그림에 관련된 테마들을 이렇게 보면서 조금 성장하는 느낌? 이런 느낌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항상 클래식을 듣고요. 우리 아내가 시키는 거예요. 제가 시키는 게 아니고 클래식을 듣고 미술관을 가요. 주호영 씨와 함께 주호영 웹툰 작가 머리 없는 이슈도 됐잖아요. 그 특수 어쨌든 그분 아버지도 화가래요. 근데 두 분이 콜라보로 미술을 전시회를 했는데 와 너무 재밌더라고요. 한 번쯤은 가보는 거 세련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한번 볼게요. 예를 보면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 세련된
생활을 즐기는 거, 이런 것들을 좁은 의미라고 얘기하고요. 또 문화상품권,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쿠폰들을 우리 문화상품권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좁은 의미의 문화라고 한다면, 넓은 의미의 문화는 어떤 것들을 얘기하냐면 인간의 생활 양식. 자,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들을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데, 생활 양식의 총체야. 생활 양식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모든 행동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생활 양식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예시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청소년의 행동 양식인 청소년 문화, 그리고 요즘에 문제로 끊어졌다가 문제로 나오는 대중문화, 이런 것들이 넓은 의미라고 얘기를 한대요. 대중문화. 대중이 뭐야? 김대중 대통령이야? 미안. 내가 고1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해. 니네 5살이 아닌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 5세 아니야. 5살 훈이 형을 줄이면 뭔 줄 알아? 서울시장 아저씨. 5세 훈. 자, 문제 할게요. 자, 이런 분위기 안 좋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볼 거는 니네들이 내가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어떻게 접근을 하는 줄 알아? 땡땡 문화는 넓은 의미고, 문화 땡땡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판단해도 틀리진 않는데 예외는 알고 있어야 돼. 예외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 알아야 돼. 문화권, 그 다음에 문화 인류학. 이 문화 땡땡땡 이거잖아. 그러면 어디에 속할 것 같아? 좁에 속할 것 같은데 처음부터 버릇을 잘 들였으면 좋겠어.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 문화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생활 양식이 같은 생활 양식이 같은 지역들을 문화권이라고 해. 문화 인류학은 한 사회의 문화를 연구하는 학문들을 문화 인류학이라고 얘기해. 그럼 모두 다 한 사회의 문화, 생활 양식을 연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넓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좁은 의미가 아니라 넓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니네 신문은 안 보지만 신문의 문화면이라고 알아요? 모르죠? 모를 거야. 근데 그 문화면에는 세련된 사람들의 생활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 어디에 해당될까? 좁은, 넓은. 세련된 생활. 네, 문화면이라는 것도 우리 타이머 테커 대상 있거든요. 거기에 나와. 내가 알려주는 거야 벌써. 문제를 니네가 상금을 타갔으면 좋겠어서 10만 원 상금이 현금으로 걸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타이머 테커 대회가 있으면 와서 공부도 하고 돈도 타가고, 그 다음에 그게 선지 정리집이 되는 거니까 문제집도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 문화 이렇게 보셨고요. 문화의 의미,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비문화와 비교된 문화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볼게요. 문화 요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헷갈려서 많이 틀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집중해 주세요. 자, 먼저 의미 하면요. 문화 요소의 의미라고 하면 뭐가 있냐면 얘는 문화를 구성하는 대상이나 영역들을 우리는 문화 요소라고 얘기를 한대요. 얘네들의 종류를 살펴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제도문화 또는 규범문화라고 얘기를 해요. 제도문화, 규범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관념문화라는 것이 있어요. 관념문화라는 것이 있어요. 자, 제도 규범 문화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뭐냐? 얘는 뭐 법제도, 교육제도, 경제제도, 정치제도,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관념 문화를 조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갈게요. 미안해요. 다시. 미안요. 내가 미쳤어. 왜 이러지? 다시 갈게요. 네. 아니, 설명은 맞는데, 제가 다른 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러지? 긴장했나? 자, 다시요. 미안해요. 자, 다시 갈게요. 자, 문화요소의 종류라 그러면, 물질 문화라는 것이 있어요. 물질 문화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물질 문화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요? 물질적으로 유형의 문화들. 그러니까 보이는 문화들을 우리는 물질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대부분의 유형의 문화를 우리는 물질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물질 문화를 설명을 할 때 기술과 그 결과물을 우리는 물질 문화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이 기술에 대해서 하트 뿅뿅 해놔야 돼요. 이거는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물질 문화는 유형인데 기술은 어때? 유형인가요? 아닌가요? 여기요? 봐야죠. 유형인가 아닌가요? 유형이 아니죠. 무형이죠. 그런데 이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형이라고 얘기하는 의, 식, 주와 같은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원천이기 때문에 기술은 물질문화라고 얘기를 해요. 기술은 물질문화, 기술은 물질문화, 기술은 물질문화, 기술은 물질문화, 기술은 물질문화, 기술은 물질문화 생각하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 나왔는데 기술 안 보이네? 비물질문화네? 그러는 순간 날아가게 된다는 거야. 요거 엄청 쉬운 건데 얘를 체크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떤 예시가 있느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어요. 요리, 기술, 이런 것들. 뒤에 기술자가 붙어 있으면 무조건 물질문화예요. 보이지 않아도 물질문화. 왜? 물질문화를 만들어내는 원천이기 때문에 기술을 물질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비물질문화라는 게 있어요. 비물질문화. 그래요. 얘는 무형의 문화들을 비물질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형의 문화들이지만 유형도 있어요. 자, 아까 우리가 적다가 잘못 적어갖고 그렇게 된 거. 자, 규범, 제도, 문화라고 해서 다른 말로 규범 문화라고도 하고요. 이런 문화가 있는데 얘네는 뭐가 있냐면 법제도, 교육제도, 경제제도, 정치제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제도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관념 문화라는 것이 있는데 관념 문화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관념 문화는 이런 거예요. 철학, 종교, 신화, 그리고 예술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컨텐츠이긴 한데 시대인재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것도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는 무형이잖아요. 근데 예술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그림이나 조각이 있을 수 있어. 얘 뭐지? 유형으로 보이는 거지. 그런데 얘는 그 예술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예술 작품은 비물질 문화가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형에서 기술을 기억을 해야 되고 무형에서 예술 작품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평가원에서는 지금까지 물질문화는 기술, 기술은 물질문화, 기술은 물질문화, 기술은 물질문화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이런 것들입니다. 자, 또 가봅시다. 또 가보면요. 세 번째, 이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고 절대로 안 나온 적이 없는 문화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배울게요. 문화의 속성. 자, 문화의 속성 5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는 엄청 유형이 힘들어. 뭐냐면 배정받은 문화하고 설명한 문화가 달라. 예시가 달라. 갑을병정이 나오는데 병정무까지 나와요. 5명이니까 5개가 갑을병정무가 나오는데 자신이 배정받은 거를 예시를 들어야 되는데 배정받은 거 아닌 예시를 넣기도 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누구는 잘못 발표했고 누구는 맞게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런 유형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말씀을 잘 듣자 유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사기꾼 유형도 나와요. 사기꾼 유형이 뭐냐면 갑이 을 얘기하고 을이 병 얘기하고 이런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예시와 그 다음에 의미들을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성. 자, 학습성. 먼저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의미를 살펴보면 문화라는 것은 후천적으로 학습되어진 것만 우리는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 얻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문화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얘네의 특징을 살펴보면 인간은 문화적 환경에 따라 사회적 행동이 변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문화적 환경에 따라 행동이 결정되는 것이 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예시를 들자면 어떤 게 있냐면요. 이 늑대, 소, 연으로 알죠? 소녀예요. 제일 처음 발견된 거는 소년이 아니라 소녀예요. 늑대는요, 이 암컷들이 모성애가 강하기 때문에 인간의 새끼, 그러니까 아기들을 물어다 키우기도 해요. 물어다 키우고, 무리해서 지켜주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늑대들이 자주 아기들을 훔쳐간대요. 근데 인도에서 두 자매가 발견이 됐어요. 숲속에서 두 자매, 아말라, 카말라라는 두 자매가 발견이 됐는데, 하나는 7살, 하나는 9살이었어요. 인간을 만났을 때,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고, 이거는 외로울 때 하는 개들의 습성이에요. 그리고, 이 네 발로 이렇게 가고 있어. 절대로 이렇게 뛰지 않아. 근데 사람보다 빨라. 네 발로 막 이렇게 하는데도. 그리고 데리고 왔을 때, 카말라 언니는 6개월 만에 죽어. 사회에 적응 못해서. 근데 아말라는 7년을 더 살아. 14년을 산 거죠. 근데 아말라는 처음에 배운 것들이 늑대의 습성을 배웠기 때문에 직립보행도 겨우 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을 때 손을 별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 다음 말도 그냥 싫어! 밥 줘! 진짜로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얘기해요. 인간의 생활에 적응을 못했죠. 더 무서운 얘기들을 해줄까요? 아말라가 죽은 14살은 늑대의 수명이에요. 늑대의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행동도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학습성에 관련된 얘기예요. 서로 다른 나라로 입양을 간 쌍둥이들, 서로 다른 말을 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도 학습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공유성에 대한 얘기들을 해줄게요. 공유성이라고 하면 의미는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공유하는 것이 이 공유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네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면 특징은 어떤 거냐면 일단은 같은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라는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 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원활한 상호 작용을 하는데, 특징. 여러분들하고 나는 꼰대어를 사용하고 MG어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나도 여러분들한테 배우려고 많이 노력한단 말이야. 뭐 샤갈, 그 다음에 뭐 야르. 이 야르는 원래 꼰대어야 얘들아. 알아? 모르지? 요즘 유행해서 그러는 건데 야르는 원래 꼰대말 우리 때도 썼어. 야르 이거 좋다는 말. 땡 잡았다 뭐 이런 뜻.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아자스 뭐 이런 것도 있고. 빨리 하나 해줘요. 내가 모르는 말. 빨리. 요즘 쓰는 말. 지금 저는 원활한 상호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말을 이렇게 더 했다면, 그래, 웃고 막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전 잘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요. 맨날 이렇게 배워나가고 있는데, 왜, 좀 얘기해주면 안 돼요? 뭐 없어요? 요즘 말? 나 딴 데 가서 좀 써먹게. 아무도 안 가르쳐줘, 맨날.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뒤에 와갖고, 요런 말도 있어요. 고마운 친구들이 있죠. 예. 자, 원하는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이런 공유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화는 같은 사회에 살기 때문에 같은 것들을 가질 수가 있어. 근데 세대 문화 같은 경우에 서로 다르잖아. 기성세대 문화? 청소년이라고 해야 되나? 청소년 조금 벗어난, 그냥 MZ 문화라고 할게요. 저는 신세대 문화, X세대 문화. 나 X세대예요. 자, 그러면 얘네 예시를 볼까요? 예를 보면 뭐가 있냐면 여기는 함 사세요. 알죠? 꼰대들이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아야 된다고? 함이 뭐예요? 결혼할 때 남자 집에서 여자 집으로 이 사주하고 그 다음에 그 폐물 같은 것들을 보내는 걸 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함이 남자 집에서 여자 집으로 가는 거니까 그 집 딸내미가 결혼하겠구나. 그 집의 여자 중에 한 사람이 결혼하겠구나. 이런 예측 가능이 되겠죠. 함을 갖고 갈 때 함진 압이라고 있거든요. 함을 지고 가. 근데 귀신 부정 타지 말라고 탈을 써야 되는, 탈이 없으니까 오징어, 마른 오징어 있죠. 마른 오징어가 옛날엔 쌌단 말이야. 그래서 마른 오징어를 탈 삼아서, 근데 마른 오징어를 어떻게 이렇게, 나 같은 애들은 못 쓸 것 같은데, 탈처럼 쓰고 가요. 집 앞에 가면 이제 노잣돈을 달라고 그럽니다. 함을 지고 왔으니까. 그래서 함 사세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그 집에서 나와갖고 봉투를 하나 줘. 그러면 봉투를 하나 주면 받고 한 발밖에 안 가. 근데 함진애비는 뒤로 못 갑니다. 물고기처럼 뒤로 못 가요. 근데 봉투를 하나 더 넣으면 그만큼 한 발 가는 거야. 근데 봉투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 신부가 나와서 노래 불러라 그러면 막 함진애비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 근데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너무 하는 친구들, 장난기가 너무 심한 친구들은 신랑의 장인어른 될 사람이 나와서, 야, 가! 결혼 안 시켜! 가! 그러면, 왜 그러세요? 그러면, 가라고, 다 들어와! 그리고 함 안 받아버리고, 뭐 이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빠가 운동선수면, 오빠 친구들, 격투기 뭐 이런 거 하는 옛날엔 유도였으니까, 유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함진 애비를 친구들이 와갖고, 들어갖고 갖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아파트에서 함 사세요! 그러면서 너무 반가워갖고 아파트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베란다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발코니. 발코니에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하고 되게 재밌게 하는데 갑자기 경찰이 오는 거예요. 경찰이 오더니 잘 안 들려. 근데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함진 애비가 이러고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당한 거야. 너 고성방가로 신고당한 거야. 봐봐. 지금 꼰대들의 행위들이 뭘 하고 있어? 원활한 상호작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공유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총체성, 다른 말로 전체성이라고도 해요. 전체성이라고도 해요. 얘네들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문화 요소는 상호 유기적 관계를 지녀요. 그래서 부분이 아닌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부분의 변화는 전체를 변화를 갖고 오는 것이 이러한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특징은 문화 요소는 연쇄적 변화가 발생이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연쇄적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총체성과 전체성이에요. 예시를 살펴보면 뭐가 있냐면 세탁기의 발명이 여성의 사회 진출을 증가시켰다라는 것이 총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현재는 좀 다르겠지만 동양이든 서양이든 집안일은 거의 대부분 여성이 했었습니다. 남성은 밖에서 사냥을 하든 돈을 벌든 이런 일을 했겠죠. 여기 봐야지 딴 생각하지 말고. 자, 그런데 이 집안일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드는 게 빨래예요. 세탁기가 없었을 때는 빨래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빨래를 건조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빨래를 개고 다리는 데도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세탁기가 발명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 여성들이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여성들이 사회 진출이 빨라질 수 있죠. 또 냉장고의 발명은 우리가 그런 것들이 나타나. 냉장고의 발명은 사회를 각박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여름이 되면 수박 먹잖아요. 수박 한 통 이렇게 사면 네 식구가 또는 세 식구가 다 먹기 힘들겠죠. 우리 집은 예외예요. 우리 아들이 수박 엄청 먹어요. 그냥 앉아서 이제 얘는 이렇게 먹는 거 싫어해갖고 다 흘리고 그래서 나도 싫어서 다 네모나게 잘라서 줘요. 그러면 얘는 수박이 맛있는지 모르고 그냥 먹는 것 같아요. 그냥 앞에 수박이 있으면, 앞에 귤이 있으면 계속 가서 먹어요. 손이 노래질 때까지 한 박스를 다 먹고 그래요. 근데 우리 아들이 안 봐야 될 텐데 요즘 내 사이트를 찾아서 보고 있어요. 안 봐야 될 텐데.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걸 많이 먹지 않아요. 반 정도 먹어요. 그리고 요즘은 수박 용기가 나와서 거기다 넣어갖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잘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수박 한 통을 가져오면 수박 한 통을 다 못 먹잖아요. 근데 수박이 더운 날씨에는 쉽게 물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옆집에 어차피 버릴 거면 옆집과 나눠 먹게 되죠. 근데 냉장고가 만들어지니까 그런 일이 전혀 없다는 거지. 뭐 예를 들자면 나는 진짜 아인 게 뭐냐면 엘리베이터 타서 인사하는 게 되게 부끄러워요. 사람들이랑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구석에 맨날 있어요. 구석에 있는데
내가 8층 산다고 그랬잖아요. 8층 누르고 올라가. 근데 여성분이 아무것도 안 누르고 그냥 가만히 계셔. 근데 같이 내려. 그럴 때 깜짝 놀라는 거지. 그러면 안녕하세요. 그래서 거기 내리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 타고 집에 들어가거든요. 저는 이제 이사를 가서 모르는데 14층 아줌마 얼굴만 기억해요. 기억 안 나? 14층? 첫날이라? 이거 기억 안 나? 그분만 기억했는데 저의 이웃이 사라졌네요. 이사를 가셨나 봐요. 네, 저만 오래 살고 있나 봐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세상을 각박하게 만든다. 자, 문화 요소의 변화가 한 문화 요소의 변화가 다른 문화 요소의 연쇄적으로 변동을 갖고 온다. 요거예요. 자, 기억을 해야 돼. 우리가 이제 변동성을 배울 건데 변동성은 변화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겠죠. 근데 어머? 얘도 변하네? 변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변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 우리가 조금 이따 볼 건데 총체성, 변동성, 축적성은 모두 변화를 가져오는 속성이에요. 그러면 어떤 요소의 변화가 총체성이고 어떤 것들의 변화가 변동성이고 어떤 것들의 변화가 축적성인지 분명히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변동성은 뭐냐면 문화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그 형태나 성질이 변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변동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네의 특징은요, 인간이라는 것은 자연 환경에 적응해 나가면서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변화시키는데 자연환경이라고 그러니까 자연환경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모든 문화적 환경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이거야. 훈민정음의 자음이 원래는 17자였는데 어떻게 변했어? 14자로 바뀌었지. 자음들이 없어져 버렸죠. 그런 건 좀 안타까워. 우리나라 한글이 어떤 발음이든 다 할 수 있는 이런 말들이었는데 좀 아쉬운 거야. 아래아 같은 것도 없어져. 이게 중간 발음이잖아. 어하고 오의 중간, 어하고 우냐? 아니, 나도 오래돼갖고. 어쨌든 그 중간 발음이라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발음들도 사라져버렸잖아.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여기서 들려갖고 조금 이상해서. 자, 그 다음 5번 축적성. 축적성이라는 것은 쌓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의미를 살펴보면 얘네 같은 경우에는 문화는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어 더해져 발전하고 풍부해지는 성질들을 우리는 축적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네의 특징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얘는 다른 동물과 구분되는 것이 축적성이래. 동물들은요, 학습성은 지녀도 축적성에 대한 것들은 없다. 우리 예전에 고지마 섬에 있는 원숭이들을 데리고 학습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성질들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해봤어요. 그게 뭐였냐면 100대 1이라는 연구인데 무리의
100마리가 이거를 습득을 해야지 그게 이어져 나갈 수 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고지마 섬에 사는 원숭이들에게 고구마를 이렇게 먹이로 이렇게 줬어요. 원숭이 새끼들 엄청 욕심 많아요. 무리의 우두머리는 자기가 먼저 먹어야지 딴 애들이 먹지? 그러면 막 핥히고 물어 죽이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수컷들이 먼저 먹고 나서 입에다가 막 이만큼씩 넣어놓고 그 다음에 손에 쥐고 이제 가면 암컷과 새끼 원숭이들이 먹게 돼요. 근데 새끼 원숭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달려가갖고 수컷 먹을 때 집죠? 그러면 물려 죽을 수 있어요. 원숭이는요, 배가 고프면 새끼들도 먹어요. 애들이 좀 이상해. 그래서 아주 어린 새끼,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들은, 이상한데? 새끼들은? 근데 이렇게 암컷이 꼭 끌어안고 있어. 얘가 돌발 행동을 못하게. 근데 한 원숭이가 뛰어가서 고구마를 집었어. 근데 수컷 우두머리가 뭐 그러면서 이렇게 막 달려와갖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때리려고 하니까 고구마를 던져버렸어. 바다로. 바다로 던져버리고 막 도망오니까 얘가 바다로 던지는 거 보고 아니 지가 안 먹을 거면서 왜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먹는데 이 새끼 원숭이가 이제 몰래 가갖고 바다에 떨어진 고구마를 이렇게 집었어. 먹었어. 단짠단짠이잖아. 엄청 맛있잖아. 그건 아니고요. 연구에서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모래가 씻겨졌겠죠. 해변가에 고구마를 놔뒀기 때문에 모래가 씹힐 수 있는데 씻어서 먹으니까 저절로 씻기니까 그게 훨씬 더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새끼 원숭이는 맨날 가서 이제 바닷가에서 씻어 먹는 거야. 그리고 암컷 원숭이들이 또 씻어 먹기 시작해. 그러면서 모든 원숭이들이 씻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10년 후에 다시 갔습니다. 똑같은 행위들을 해봤어요. 씻어서 먹는 원숭이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떠한 행위가 개발되거나 어떠한 기술, 의식주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 축적해서 발전을 시키는데 동물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를 보실 수 있어야 되냐면 얘는요. 문화 발전을 가져오는 축적이라는 것은 문화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문화 발전을 가져온다? 그러면 얘네 예시를 한번 볼까요? 예를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치. 김치가 대표적인 축적성이에요. 원래 우리는 김치, 흰색이었어요. 백김치가 다였어. 김치라는 게 원래 우리는 지금처럼 추운 겨울을 나야 되는데 야채나 채소들은 겨울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채나 채소를 먹기 위해서 썩지 않게 절여서 먹던 것들이 김치예요. 그리고 동치미야. 그런 것들이 원래 주를 이뤘는데 김치가 빨개졌어요. 왜? 변태니? 맵게 먹는 게 왜? 스트레스 받니? 우리 아내가 어제 제가 좀 요즘에 스트레스 받아 하니까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아 하니까 매운 거를 사놨더라고요. 죽을 뻔했어요. 밤새 배가 아파갖고 그거 먹었다가 저녁에 자기 전에 먹었다가 왜 이렇게 매운 걸 사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김치가 왜 빨개졌을까요? 맛있어. 매운 거 좋아하나 보죠? 근데 뭘 맛있어? 그게 왜 김치가? 그러면 김치를 빨갛게 만든 것은 고추였잖아요. 고추는 언제 들어왔어요? 이 정도는 알던데. 임진왜란 때 들어왔죠. 왜 갖고 왔을까? 그냥 임진왜란 때 갖고 왔어요? 이게 끝이에요? 호기심이 안 나요? 예. 임진왜란 때 화생방 무기로 갖고 왔어요. 고추를 말려서 고춧가루를 만들어서 여기 바지춤에 차고 있다가 백병전, 그러니까 칼싸움이 막 총싸움이 아니라 칼싸움 막 일어나면 여기 있던 거를 쫙 뿌리면 이럴 때 확 돼버리는 거죠. 예. 그 고춧가루가 화생방 무기로 갖고 왔고 얘는요. 그때 문헌을 보면
너무나, 독과 같은 음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독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김치가 빨개졌어. 왜 그랬을까? 아니, 그럼 대답을 뭐라고 그런지 알아? 대부분에. 이렇게 뿌렸는데요. 그게 장독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빨개졌는데 먹어보니까 괜찮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고춧가루가 음식에 사용되는 건 그로부터 100년이 있다가 사용이 돼요. 근데 그때 경신대기근이라는 게 들어요. 여러분들 뭐지? 킹덤이라는 넷플릭스 조선의 좀비 드라마가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그게 배경이 경신대기근이거든요.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갓난아기를 훔쳐가갖고 가마솥에 끓여서 먹어. 그런 장면도 나와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미쳐. 그게 좀비의 시작이야. 광우병 왜 생기는 거야? 소가 소를 먹어서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를 한 마리 잡으면 다 먹어. 소 머리국밥, 우설, 소 머릿고기, 그 다음에 곰탕, 그 다음 꼬리, 찜, 내장, 곱창 다 먹어요. 근데 미국 애들은 스테이크만 먹다 보니까 남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사료에 갈아서 집어넣어요. 그래서 건조를 시켜. 소를 먹이면 소 발육이 엄청 빨리 되고 크게 돼. 소를 먹고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서 미쳐서 날뛰는 거야. 소가 기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막 점프 뛰어. 니 소 점프 뛰는 거 못 봤지? 나는 봤어. 시골에 살다 보니까. 외양간에 그 풀을 똥 싸고 그러니까 이거 갈아주잖아. 그리고 새로 갈아주지? 그러면 막 좋아갖고 막 점프를 뛰어. 뭐 천장이 낮으니까 외양간은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점프를 뛰면 부딪히고 막 그래. 새끼는 엄마가 뛰면 같이 뛰어. 좋다고. 근데 그거를 계속하면 광우병이야. 이거 계속하지 않아. 이렇게 그냥 이 정도 하고 마는데 걔네는 계속해. 어쨌든 좀비는 그런 거의 시작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1200만이었거든? 이 경신기근 전에 조선의 인구가 1200만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와 맞물려서 소빙하기가 와. 그 시대가 지구가. 그러면서 겨울에 너무 추워. 경신대기근 이후에 기근이 또 한 번이 들면서 죽어간 사람들의 수가 400만이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심지어 소금을 생산해야 되는데 소금을 생산할 수 없는 거야. 김치도 못 먹는 거지. 김치를 절여야 되는데 썩어가니까. 그래서 개발된 게 뭐냐면 바닷물에 바닷물을 그냥 썩히면 못 먹어. 생선을 넣어서 썩히면 발효가 되면서 젓갈이 되거든. 그것들을 집어넣었고 또 김치가 물러지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만드는 향신료가 고추였던 거야. 식물도 고추는 힘든 거지. 물러지지 않는 거지. 그래서 김치가 빨개진 거야.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됐어? 백김치에서 빨간 김치로. 그리고 그 김치들이 여러 가지 종류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축적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나 여기 지울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을 풀 때 어떠하냐면 이거야. 요걸 꼭 적어 놔야 돼. 변화를 수반하는 속성.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변동성. 자, 변동성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 기존 문화 요소가 소멸 또는 부재여야 돼. 소멸되고 부재할 때, 소멸되거나 부재할 때 변화가 일어나면 변동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로 축적성이 있어요. 축적성은 기존 문화 요소에 더해져.
변화가 나타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총체성이 있어. 총체성은 다른 문화 요소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것들을 우리는 총체성이라고 얘기해요. 다 변화가 일어났는데 문맥 속에 소멸 부재가 있는지, 아니면 더해져서 발전 풍부해서 변화가 되는지, 아니면 다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가 되는지, 이것들을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걸 알아야지만 문제 풀 수 있어요. 우리 선배들이 많이 틀렸던 게 있거든요. 선배들이 많이 틀렸던 게 요거를 몰라서 변동성만 변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많이 틀리거든요. 변화를 수반하는 거, 문맥상에서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조금 쉬었다 갈게요.